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늘 메가박스 회생 절차 뉴스 때문에 온갖 영화 커뮤니티가 들썩들썩했거든요. 7월에 당장 망한다더라. 그래서 관람권이나 금액권을 빨리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VIP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 포인트 어쩔 거냐. 돌비건 어떻게 되는 거냐. 진짜 온갖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드는 사람 294만은 메가박스의 운명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가박스가 이렇게 된 건 JTBC나 중앙일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메가박스 자체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극장 시장이 침체되면서 계속 메가박스 자체가 힘들어 했었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롯데시네마랑 합병을 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중앙그룹 전체의 문제들이 겹치게 된 거죠. 그럼 메가박스 망해?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가 꼭 폐업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회생, 어떻게든 살릴 방법을 찾아보자,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듯이 뭐 이런 절차에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당장 망한다 아니다 뭐 요 얘기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다만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돈은 묶여 있겠죠. 그래서 아마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쪽 이제 돈을 써야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이제 쫄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이 메가박스는 원래 오리온 거였어요. 이 초코파이, 우정의 상징. 오리온 거였는데, 지금은 오리온의 쇼박스만 있지만, 예전에는 메가박스도 있었고, 온미디어도 있었고, OCN이나 투니버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리온이 식품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면서 미디어계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가박스가 중앙그룹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그때처럼 또 어딘가로 넘기기에는 그 시절의 메가박스와 이 2026년의 메가박스는 몸집 자체가 너무나 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극장 체인을 하나 산다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극장 체인뿐만이 아니라 투자 배급, 컨텐츠 사업, 그리고 부채 관계, 계약 관계, 임차 계약, 이 모든 걸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극장 산업 자체가 예전처럼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들 머리만 굴리고 있겠죠. 이 메가박스라는 브랜드를 버리기는 너무너무 아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채까지 떠안고 그 돈 주고 사서 또 그 돈을 주고 이 극장을 굴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엄청 많아지지 않겠어요? 계산기를 얼마나 두드리고 있겠어.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구조조정하고 적자 지점 정리하고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다시 매각 추진할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롯데시네마가 다시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합병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다른 기업에서 메가박스를 사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이 얘기들 중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게 CGV가 인수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CGV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이 극장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져서 독과점 이슈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이제 제한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전히 제일 그럴듯한 그림은 롯데시네마가 메가박스를 인수하는 겁니다. 근데 롯데시네마가 돈이 없잖아요. 걔네도 진짜 돈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커져버린 비대해진 메가박스를 롯데시네마가 단독으로 인수하긴 어려울 테니 재무적 투자자랑 함께 인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극장 시장은 CGV와 롯데시네마 이 두 개 체제로 재편하는 그림이 되니까 사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이게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에 메가박스 협상력이 확 떨어졌을 거니까, 롯데시네마랑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둘이 이제 최근까지 나누었던 그런 조건이나 얘기들은 다 엎어질 거예요. 그래서 롯데시네마를 중심으로 조건들이 다시 생성이 돼서 이야기가 다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들 돈이 남아 돌아서 메가박스를 인수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메가박스라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인수를 하고 싶지만 이 극장 시장을 기준으로 덜 망하면서 메가박스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 메가박스는 단순 극장 체인이기만 한 게 아니라 플러스M이라는 투자 배급 라인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박스가 망한다? 그러면 이 플러스M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당장 다음 달 7월에 플러스M의 가장 큰 카드가 나홍진의 호프란 말이에요. 이 호프 개봉 어떡할 거냐고 지금 다들 그 걱정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나홍진 감독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더라고요. 아무튼 이 호프는 이번 여름 시장에서 크게 밀어줘야 하는 텐트폴급 영화입니다. 물론 개봉이야 뭐 모든 극장에서 다 할 거니까 개봉이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이 호프 이 영화에 플러스 M이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일단 언론 시사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언론 시사회 규모가 되게 다양해요. 이 언론 시사회 규모 정해야 되지. 일반 시사회 해야 되지. 팬 시사회 해야 되지. 쇼케이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 배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 감독이나 배우들의 무대 인사 때문에 해외 배우들 내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 쪽으로 들어가면 유튜브나 쇼폼, 5개 광고, 극장 내 대형 배너, 뭐 예고편 노출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고 또 메가박스의 대표적 굿즈 뭡니까? 오리지널 티켓 이런 OT 같은 굿즈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모든 영화들이 개봉 1주차 이후에 입소문 관리하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조직력이고. 근데 이걸 지금 플러스 M이 가능할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어쩌면 메가박스 이 회생 절차의 진짜 영향은 상영관이 폐점되냐 마냐 이거보다 당장 다음 달에 있을 호프, 이 호프의 플러스 M 마케팅 규모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진짜 뭐 엄청 허접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남은 거 다 싹 호프한테 몰아주고 그냥 장렬하게 전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다음 달 가보면 알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야, 그러면 돌비관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돌비관 살리냐? 이렇게 엄청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돌비관은 메가박스랑 또 다른 문제입니다. 뭐, 회생 M&A가 정말 극단적으로 진행이 되면 메가박스를 찢어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박스 브랜드는 없어지고 메가박스 지점을 롯데랑 CGV가 나눠서 인수하게 될 건데 당연히 수익 안 나는 지점은 폐점하고 남은 지점들을 롯데시네마랑 CGV가 찢어 가질 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 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돌비는 메가박스 독점으로 돌비 본사랑 계약이 되어 있는 건데 음향 설비나 프로젝터나 상영관 구조나 뭐 하다못해 운영까지 이 모든 게 얽혀 있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메가박스 운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메가박스의 운명보다 이 돌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더 궁금해요. 왜냐면 메가박스는 망하더라도 사실상 돌비가는 다른 운영사로 넘어가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리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더라도 코엑스 돌비만큼은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코엑스 돌비는 한국 영화관 업계에서는 거의 랜드마크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장 업계가 그걸 그냥 통으로 날리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돌비가 메가박스가 아닌 누구의 이름으로 진행이 될 거냐. 이제 요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적다고 했지만 CGV가 메가박스 코엑스점을 인수했다고 치자면 CGV는 그 지점과 상영관 설비를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인수할 때 돌비 계약까지 승계를 하면 정말 깔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CGV가 돌비 본사와 다시 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나 뭐 기타 등등에 따라서 혹시 CGV가 난 코엑스 메가박스만 인수하고 돌비랑은 계약을 끝낼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비랑 계약을 종료를 한 다음에 기존 돌비 장비를 활용해서 거길 이제 CGV 프리미엄관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고 보면 사실은 돌비 본사 입장에서도 메가박스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 한국 시장 거점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돌비 본사에서 분명 어디에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계약 승계를 제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도 나도 다 싫다 했어. 그러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인수자가 정말 없으면 돌비 포맷을 가진 곳이 국내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겠죠. 우린 이제 돌비 포맷으로 영화를 못 보는 거야. 근데 돌비 본사도 한국에 꽤나 공을 들였거든요. 막 뭐 롯데시네마랑 인수 합병이 된다 어쩐다 할 때도 돌비 비전이니 아트모스니 뭐 요런 거 다 리뉴얼 확장하고, 그래서 송도나 수원이나 상암에 다 리뉴얼하고 확장하고 막 이랬잖아요. 엄청 공들였거든요. 그래서 돌비 본사에서도 그냥 그렇게 쉽게 물러나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돌비만 놓고 봤을 때는 메가박스를 누가 가져가느냐보다 코엑스 돌비를 누가 선점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의 핵심 변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엑스 거점이 살아있는 한 돌비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 메가박스 자체보다는 메가박스가 가진 돌비 시스템, 그리고 코엑스 거점, 요 두 가지를 확보하는 걸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코엑스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코엑스에 CGV 키노톤 업체가 들어갔다는 글을 봤거든요. 들어갔대나 들어온대나 아무튼 뭐 그런 글을 봤는데, 키노톤 자체, 그러니까 키노톤이 뭐냐면 극장 설비 업체예요. CGV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영사기, 사운드, 돌비 애트모스, 시네마 시스템 뭐 이런 쪽 시공을 많이 하는 곳인데, 이게 왜 하필 이 시점에 코엑스에 들어갔냐 이거지. 난 또 그게 의심스럽단 말이죠. 물론 이게 CGV가 코엑스 메가박스를 인수하려는 신호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메가박스의 상징과도 같은 이 코엑스 이 공간에 CGV 계열 설비 업체가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 상상을 하게 하잖아요. 뭐 CGV에서는 그냥 우리는 광고 사업 확장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겸사겸사 코엑스를 노리는 건 아닐까, 이제 요런 아주 작은 상상도 해봤습니다. 코엑스에서 메가박스가 빠지더라도 코엑스의 프리미엄 상영 인프라는 유지될 테니까 그걸 또 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계속 특별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특별관을 거론하는 건 요 근래에 특별관 소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영화 보러 극장에 가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특별관이 포함될 일은 정말 거의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 시간이 맞는 곳,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 아니면 뭐 할인되는 곳, 뭐 이런 곳들이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화 자체가 포맷별로 특화돼서 나오고 덩달아 굿즈들도 다 따로 뽑잖아요. 그래서 일반관, 아이맥스, 돌비, 4D, 스크린X 다 조금씩 다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외국은 극장 하나에 그 포맷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극장에 가서 내가 포맷을 고르면 돼요. 근데 한국은 그 포맷들이 다 극장 체인별로 또 찢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해당 포맷이 있는 해당 극장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뭐 아이맥스나 4D나 스크린X는 CGV로 가고, 돌비는 메가박스로 가고, 슈퍼플렉스는 롯데시네마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다 찢어져 있는데, 그렇게 영화 포맷들이 극장별로, 극장 체인별로 그렇게 쪼개진 데는 사실상 극장업계가 스스로 불러온 딜레마이자 재앙이긴 합니다. 다 독점으로 찢어져 갔거나 자체 기술이기 때문에 극장 하나가 무너진다고 하면 극장 브랜드 하나가 그냥 사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관람 방식이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물론 일반관에서도 영화를 잘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옛날 얘기고, 이제 영화 자체가 각 포맷에 맞춰서 나와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최상의 환경에서 보고 싶다면 해당 포맷이 있는 극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일반관에서보다 더 리얼한, 보다 확장된 영화가 그렇게 제공하려고 했던 것들을 모조리 다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요 근래 위축된 극장 시장이 극장과 OTT를 차별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예요. 거기다 요즘 다들 TV를 엄청 다 큰 거 보잖아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도 많이들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운드 굉장히 요즘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일반관 극장에는 더 갈 필요성을 못 느끼죠. 왜냐면 집이 더 편하고 좋은데, 그냥 OTT에 올라오면 집에서 이렇게 크게 해놓고 소리 좋게 해놓고 그렇게 들어 놓아가지고 편하게 보면 되는데 왜 극장을 가냐 이거예요. 뭐 극장 자체는 어차피 그 극장에 나간 자리에 CGV가 들어오든 롯데시네마가 들어오든 아무거나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별다를 거 없으니까. 하지만 특별관만큼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언젠가부터 영화사들은 계속해서 우리 영화는 이 포맷으로 봐야 돼. 우리는 이런 걸로 만들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맷에 이런 굿즈 준비했지롱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 포맷으로 볼 수 있는 관이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그 포맷을 볼 수 있는 관이 없다면 우린 누릴 수가 없어요. 돌비 없어지잖아요. 돌비 포스터 못 받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메가박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돌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메가박스뿐만이 아니라 극장 체인이 언젠가 망하게 돼서 회생을 하든 합병을 하든 할 때 상영관 전체 숫자보다는 이 그 극장이 갖고 있었던 특별관이 뭐고 그 특별관의 생태계가 어떠했느냐 이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극장은 어차피 이제 OTT랑은 경쟁할 입장이 못 돼요. OTT에 한참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OTT보다 나은 뭔가를 어필해야만 사람들을 극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일 기본에 충실된 게 뭐겠어요? OTT로는 못하는 경험을 극장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객들도 극장 자체를 안 가겠다, 난 극장을 포기했다, 이런 입장인 게 아니라 굳이 내가 평범한 걸 보러 평범한 극장에 갈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충분히 그만큼은 본다 할 수 있다면 극장은 갈 필요가 없다, 돈 아깝다, 이제 이런 분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계속해서 극장들이 다각도로 프리미엄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영화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굿즈 아닙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관심을 가질지 말지가 굿즈로도 정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굿즈 때문에 예매를 하게 되고 예매를 하지 않게 되고 또 N차 관람까지도 끝없이 하게 되는 그런 요물이 바로 이 굿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젠 영화를 보는 행위가 단순한 관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집하고 인증하고 비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된 다소 묘한 그런 취미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봉한 영화가 포맷이 명확할 때는 그 포맷으로 먼저 보긴 하지만 보통은 일반관에서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이 영화가 괜찮다 싶으면 그때 이제 그 영화에 해당하거나 어울리는 포맷 그런 걸로 N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굿즈가 마음에 들거나 영화가 마음에 들어서 포맷별로 돌아가며 보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소비와 특유의 문화는 확실히 특별관의 힘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관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건 생각보다 정말 큰 변화일 겁니다. 그리고 업계 또한 그걸 간과하진 않을 거예요. 뭐 하나 없어졌다? 뭐 하나 줄어들었다? 그럼 바로 그 극장업계에 타격이 오는 거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근데 이렇게 계속 떠들다 보니까 너무 서울 위주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돈 안 되는 지점 다 속가내봐. 그럼 지방에서 제일 먼저 속가지겠지. 특별관 정리하는 거 지방 거 제일 먼저 정리하겠죠. 모든 건 다 돈이랑 연결이니까 돈 안 되는 곳 다 없애겠죠. 지금만 해도 괜찮은 특별관이나 극장을 찾아서 뭐 기차나 버스나 자차 운전해서 장시간을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지점 정리라도 하게 되면 영화 보는 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막 들거든요. 관객 입장에서는 메가박스고 뭐고 간에 이렇게 극장이 없어진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특별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즐겨 보는 그 포맷의 특별관이 사라지느냐 마느냐 그 문제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내게 몇 안 되는 이 문화시설이 이 인프라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냥 기본적인 영화 선택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의 그런 영향만 볼 게 아니라 관객의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강조하지만 극장이 망하면 영화도 망해요. 그래서 메가박스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 극장 시장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그리고 극장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그저 보고 싶은 영화를 그냥 보고 싶은 지역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포맷으로 그저 문제없이 즐겁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망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94화 메가박스보다 더 걱정되는 돌비 시네마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U saylove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인스타에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94화에서 만날게요. 안녕!